안녕하시오. 나는 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바르카라고 하오. 내 죽기 전 마지막 일대기를 남기고 가려 하오. 부디 잘 들어주시오.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소. 그럼 시작하겠소. 나는 카르타고 최고의 장군 하멜카르 바르카의 장남으로 기원전 247년 시칠리아에서 태어났소. 아버지는 용맹하고 뛰어난 군인이자 정치가이셨다오. 내가 태어났을 땐 1차 포에니 전쟁이 한창이었소. 아버지는 카르타고의 사령관이셨고 저 잔혹한 로마 놈들과 치열한 사투를 벌이셨지. 하지만 멍청한 원로원 놈들 때문에 결국 패배하셨고 나의 고향 시칠리아를 적에게 빼앗기고 말았소. 나는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이베리아 정복에 따라 나섰고 바알 신전에서 저 간악한 로마 놈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신과 아버지 앞에서 맹세하였다오. 아버지 하멜카르는 뛰어난 정복자였소. 이베리아의 수많은 기름진 영토들이 우리 수중으로 들어왔소. 하지만 내가 20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전투 중에 전사하시고 말았지. 나는 카르타고의 영예이자 하멜카르의 아들로서 슬퍼할 시간은 없었소. 아버지의 숙적이자 카르타고의 원수 저 로마놈들을 접으셔야 하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버지의 사위이자 나의 매형 하스두르발이 사령관이 되었소. 매형의 활약으로 이베리아 반도는 거진 우리의 식민지가 되었지. 매형은 평소 노예들을 무시하며 전대하는 성향이 있었소. 결국 이것이 사단을 일으키고 말았지. 한 노예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매형을 죽인 것이었소. 그놈은 곧바로 붙잡혀 처형을 당했고 나는 매형의 뒤를 이어 26살의 젊은 나이에 사령관으로 취임했다오. 나는 곧바로 로마놈들을 때려잡을 국리를 하게 되었소. 이베리아에서는 사군토라고 하는 로마놈들의 동맹도시가 있었소. 이 도시를 점령하여 로마놈들을 자극하기로 결심하였지. 하지만 사군토를 점령하는 데에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소.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사군토의 사절이와 내게 강화를 요청하였지. 사군토의 모든 시민은 귀중품을 그대로 놔두고 옷 2벌만 챙겨서 성 밖으로 나가게 하시오. 그러면 강화를 받아들이겠소. 네, 이렇게 말을 했지. 그랬더니 놈들이 끝까지 결사항전을 펼쳤지 뭐야. 괘씸한 놈들, 목숨을 살려주려 했건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로마 놈들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소. 로마 사절단이 나에게 찾아와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나는 코웃음을 쳤지. 그러자 그들은 카르타고 본국으로 넘어가 항해하기 시작했소. 하지만 원로원들도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소. 로마의 사절단은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였고 원로는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답변하였지. 그들은 성을 내며 좋다, 전쟁을 주겠노라 라고 하며 로마로 돌아갔소. 그렇게 2차 포에니 전쟁은 시작되었고 나는 전쟁 전략을 구축해야 했다오. 우리는 이베리아를 점령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만약 이베리아에서 전선을 구축한다면 식민도시들이 로마 쪽으로 돌아설 위험성이 있었소. 게다가 내가 원하는 건 방어가 아닌 로마의 멸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지. 방법은 2가지가 있었소. 배를 타고 바다를 통해 로마로 들어가는 것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육지를 통해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었소. 우리는 해상 강국이었고 배를 타고 넘어간다면 손쉬운 일이었으나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오. 1차 포에니 전쟁의 패배로 인해 시칠리아를 빼앗겨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이 막혀 있었고 게다가 그 주위에 로마의 동맹도시들이 즐비했소. 거기에 로마 또한 우리가 해로를 통해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 쉬웠지. 따라서 나는 육로를 통해 놈들의 허를 찌르기로 결심하였소. 그렇게 우리는 4만의 보병과 8천의 기병, 37마리의 코끼리를 이끌고 진격을 시작했지. 로마와의 경계인 에브로강과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은 순조로웠소. 그 이후부터가 문제였다오. 롱강 주변에서 정찰을 하고 있던 적의 기병과 맞붙었는데 정보에 의하면 로마놈들은 마르세유에 진을 치고 있었소. 알프스 산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안 도시인 마르세유를 지나는 것이었는데 그곳으로 간다는 건 정면 승부를 펼치는 일이었소. 게다가 마르세유 주위엔 로마의 동맹 도시들이 즐비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꼴이었지. 그렇다고 알프스 산맥을 넘자니 마찬가지로 지옥이었고.
따라서 좀 더 실리적이고 그나마 안전한 방법을 택해야 했소. 때마침 이탈리아 북부에선 갈리아인들과 로마 간의 갈등이 있었고 나는 그들을 포섭하여 보급을 받기 위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부로 진입하기로 결정했다오. 불그레이즈 앞에선 높은 산도 몸을 낮출 것이다. 하지만 알프스 산맥을 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소. 절벽이 대부분이었고 마땅히 지나갈 만한 길목도 있지 않았소. 게다가 그곳의 갈리아 부족들은 우호적이지 않아서 바위나 통나무를 굴려대며 우리를 괴롭혔소. 혹독한 추위 또한 견뎌내야 했지. 강행군으로 15일 만에 알프스 산맥을 돌파하긴 하였으나 대부분의 코끼리를 잃었고 5만의 병력 중 거의 절반가량이 2만 6천만이 살아남았소. 병력 보충과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었지. 하지만 우리는 본국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었고 결국 갈리아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소.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다오. 따라서 우리는 증명해야 했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프스 산맥을 넘었기 때문에 마르세유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군도 그대로 해안을 따라 돌아가야 했소. 우리가 북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들도 곧이어 도착했지. 그리하여 대망의 첫 전투가 시작되었소. 정찰에 의하면 그들의 기병은 우리보다 숫자가 적었소. 그래서 나는 기병의 반절을 양쪽 끝에 배치하고 대기하게 하였지. 23년 전을 기억하라. 저들은 이미 우리에게 패배한 자들이다. 또한 알프스 산맥을 넘어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린 자들이다. 학살의 기회이다. 만약 우리가 승리한다면 저 로마 놈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것이다. 전운이 감도는 긴장감 속에서 놈들과 나의 군대는 맞붙기 시작했소. 생각보다 로마는 강하지 않았소.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내 온몸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지. 때마침 로마의 집정관이 보였소. 저기 로마의 지휘관이 보인다. 양쪽에 대기 중이던 기병대는 적의 후미를 공격하여 지휘관을 제거하라. 추가 기병대가 후미를 공격함으로써 적은 와해되기 시작했지. 그중 가장 큰 업적은 집정관에게 중상을 입혔다는 것이오. 거의 다 잡았으나 신출귀몰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가더이다. 훗날에야 알았지 그가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였다는 사실을. 아무튼 우리는 티키누스 전투에서 적들을 제압하고 증명해내었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그 결과 로마의 반기를 들고 있던 갈리아 부족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소.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곧바로 남진하기 시작하였고 또다시 트레비아 강에서 로마군과 마주치게 되었소. 우리가 해상을 통해 침공할 줄 알고 남쪽 시칠리아 섬으로 출정했던 또 다른 집정관이 나를 막기 위해 올라왔던 것이지. 멍청한 놈들. 적은 38,000의 보병과 4,000의 기병을 동원했고 우리 측은 갈리아의 지원을 받아 29,000의 보병과 11,000의 기병 7마리의 전투 코끼리를 보유하고 있었소. 병력은 우리가 2,000가량이 적었지만 우리 측 기병이 압도적으로 많았지. 그래서 나는 동생 마고를 시켜 숲의 2,000의 정예 기병을 매복시켜놨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병과는 기병이오. 이미 전대 알렉산더 대왕이 증명해내었지. 그러기에 나는 자신이 있었소.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하였지. 본인들이 자신 있는 보병만 믿고 싸우는 자만심이란. 적의 지휘관인 티베리우스는 성미가 급하고 고전적인 성격이었소. 따라서 나는 그것을 이용하였지. 때마침 로마에서 집정관 선거가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는 성과를 내서 재선해야 하기에 더욱 조급했을 거요. 나는 그들을 우리 진영으로 유인시키기 위해 기병을 이용해 공격하고 도주하는 유인책을 펼쳤지. 저기 도망치는 꼴을 보라. 승리는 우리 것이다. 이에 티베리우스는 고취되어 기병을 이끌고 진격해오더이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되었고 쫓아오던 로마 기병을 두 창병으로 대응하였소. 그 돌아온 기병의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로마 기병에게 돌진하였소. 그러자 적은 기병을 양익으로 물리고 두 창병을 투입하여 우리 기병에 대응하였지. 그에 나 또한 두 창을 소모시키기 위해 그대로 기병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소.
이후적들은 두창병을 후미로 물리고 중보병을 전진시켰지. 우리 또한 기병을 양익으로 물리고 두창병과 코끼리 또한 양익으로 보진시켰소. 여기서부터 로마 놈들과 나 한니발군의 보진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소. 적은 중앙 밀집형 진영이었고 우리는 측면 분산형 진영이었소. 고대 전투에서 중요한 요점은 포위 선멸전이지. 적의 패착은 바로 이 부분이었소. 나는 곧바로 양익의 기병과 두창병을 통해 적군의 기병을 섬멸토록 지시하였고 압도적인 물량 차이로 손쉽게 적들의 기병을 와해시켰소. 곧이어 매복해 있던 마고의 기병들이 적의 후방을 틀어막았고 손쉽게 포위할 수 있었지. 포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포위당한 입장에선 일대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불리함과 퇴각할 수 없다는 공포심을 심어줌에 있다오. 우리 군은 적의 대부분을 괴멸시켰고 티베리우스는 공지 빠지게 도망을 쳤지. 하하하. 트레비아 강전투 또한 우리의 대승이었소. 이제 남은 일은 로마놈들 본토로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드는 일이었소. 하지만 당신은 한창 한파일 때였기 때문에 북이탈리아에서 겨울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고 드디어 봄이 오자 남하하기 시작했소.